이번 시간은 전기 방식 세 번째 기준인 100mV 분극 기준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기준은 현장에서 써먹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더구나 이 기준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왜 그런지는 23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300mV로 바뀌어 있습니다. 100mV이든 300mV이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으로 방식 여부를 판단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다고 해도 잘못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지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 기준의 스토리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전기 방식 기준의 진행 과정을 추적해 가면 왜 이 기준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소개했던 파이프라인 코로전 옛날 판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300mV 전위 변화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어 파이프라인과 같은 특별한 현장에서는 특정한 절대적인 값 대신에 전위 변화 기준을 사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절대적인 값은 마이너스 850mV를 얘기하는 거고요. 피복이 되지 않은 배관은 마이너스 850mV 기준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50mV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전위 변화 기준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기준은 피복이 잘 된 배관이 아닌 피복이 없거나 피복이 아주 안 좋은 배관에 적용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전위 변화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는 다음에 나오는데 이 기준을 사용할 때 목표로 하는 것은 전기 방식 상태에서 파이프라인의 전위를 네거티브 방향으로 0.25 또는 0.3V 변화시키는 것이다. 마이너스 250mV 또는 마이너스 300mV 전위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국내 기준의 마이너스 300mV 전위 변화 기준은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 기준이 마이너스 850mV 기준만큼 기술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실용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 과거에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죠. 6, 70년대에 그리고 80년대까지도 방식 상태에서 마이너스 300mV만 전위를 변화시키면 실제 방식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2001년에 나온 파이프라인 코로전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여기에도 300mV 전위 변화 기준이 있습니다. 300mV 전위 변화 기준은 RP0169의 오리지널 버전에 포함되어 있으며 RP0169에 대해서는 부식가 방식 9강, 전기 방식의 3가지 기준 강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2002년 버전입니다. 네이스 스탠다드 RP0169-2002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내용들은 RP, 즉 Recommended Practice, 권장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Recommended를 빼고 Standard Practice, SP로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9강에서 설명할 때 이 RP0169에 300mV 전위 변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최초 버전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면 구조물 표면과 전해질과 접촉한 포화 황산동 기준 영역 사이에서 측정하였을 때 최소 300mV 네거티브 전위 변화로 적절한 방식이 달성된다. 이 전위 변화는 방식 전류가 가해진 상태에서 측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방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00mV만 변화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은 구조물의 분극 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100mV 분극 기준과 비슷하다. 두 기준 모두 CP, 즉 전기 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 위치에서 구조물의 자연 전위를 측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CP 시스템을 가동하고 구조물이 분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전위를 다시 측정한다. 두 기준의 차이점은 300mV 전위 변화 기준의 경우 온 전위가
기준의 평가에 사용되는 반면 100mV 분급 기준의 경우 오프 전위가 평가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mV 분급 기준을 설명할 때 모든 전기 방식 시스템을 끄고 자연전지를 먼저 측정해야 한다고 했었죠. 300mV 전위 변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기를 끄고 또는 마그네슘을 다 분리하고 자연전위를 먼저 측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자연전위가 -500mV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과 설명은 23강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 정유기를 켜면 갑자기 전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일정 부분 변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변화를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5분 정도면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이때의 전위가 -800mV라고 한다면 이 전위는 온전위가 됩니다. 300mV 전위 변화 기준은 이 온전위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100mV 분급 기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정유기를 끈 직후인 순간 오프 전위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오프 전위가 자연 전위와 100mV 이상 차이가 나야 기준에 충족을 하는 겁니다. 책의 이 부분이 제가 방금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두 기준의 차이점은 300mV 전위 변화 기준의 경우 온전위가 기준의 평가에 사용되는 반면 100mV 분급 기준의 경우 오프 전위가 평가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제 이 문장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IR 드롭, 즉 볼테지 드롭을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했죠. 이렇게 온전위로 측정을 하면 IR 드롭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300mV 전위 변화 기준을 사용할 때에도 IR 드롭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mV 전위 변화 기준과 관련하여 스탠다드는 부식 엔지니어는 전위 측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조물 전해질 경계면 사이 이외의 볼테지 드롭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장은 많이 익숙한 문장이죠. 전기 방식의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인 방식 상태에서 -850mV 전위 기준에 나온 조건과 같습니다. 즉 300mV 전위 변화 기준에서도 IR 드롭을 고려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300mV 전위 변화 기준은 주로 베어 스틸 파이프라인의 중간 속도의 균일 부식, 유니폼 코로전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완전한 방식은 아닌 거죠. 베어 상태의 파이프라인에서 골고루 부식을 하는 균일 부식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의 방식과 핫스팟의 방식에도 적용되어 왔다. 핫스팟이라는 용어가 전기 방식에서 가끔 나오는데 집중적으로 부식을 하는 특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복이 잘된 배관으로 예를 들면 피복이 손상되었다고 해서 부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피복 손상부를 위해서 방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복이 손상된 부분도 부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부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피복이 없는 배관에서도 유독 부식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베어 파이프라인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식이 골고루 일어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핫스팟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300mV 정도 전위 변화를 시키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파이프라인에서는 -200에서 -500mV의 자연전위가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300mV의 변화가 부식을 완화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 300mV 전위 변화 기준이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전위가 -200에서 -500mV 정도면 그동안 방식을 전혀 하지 않은 배관이죠.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상태의 배관에 이제 와서 전기 방식을 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위험물을 운반하는 배관이 아니라면 작은 비용으로 배관의 수명을 몇 년 연장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수립된 것은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런 배관에도 전기 방식을 해서 300mV만큼 전위 변화를 시켰더니 부식이 줄어들고 배관의 수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건너뛰고 다음 부분입니다. RP0169의 오리지널 버전은 이 전위변화 기준은 이종금속과 접촉하지 않은 구조물에 적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국내 기준에도 나와 있습니다. 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자연전위와의 전위변화가 최소한 -300mV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금속과 접촉하는 배관은 제외한다. 이 부분이죠. 다른 금속과 접촉을 하게 되면 스틸 배관의 자연전위가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접촉한 다른 금속체는 자연전위가 훨씬 포지티브할 것이고 그 포지티브한 전위가 스틸 배관의 자연전위라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금속체의 전위를 기준으로 300mV 변화를 시키게 되고 실제 스틸 배관의 전위 변화는 300mV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아마도 300mV 전위 변화 기준의 가장 큰 한계는 기준이 적용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식이 완화되지 않는 현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많은 현장에서는 포텐셜 시프트, 즉 전위 변화의 대부분은 토양이나 코팅에서의 IR 볼테지 드랍의 결과이고 구조물의 분국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피복이 없는 배관에서는 전기 방식 온 상태에서의 전위 변화가 대부분 IR 드랍이었고 분국은 아주 미미했다는 겁니다. 자연전위가 -500mV일 때 300mV의 전위 변화를 시켜서 -800mV를 만들었다면 IR 드롭 성분이 분명히 있기는 할 텐데 과거에는 200mV 정도가 IR 드롭일 것이고 100mV 정도는 분국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현장에서 측정을 해본 결과 300mV의 전위 변화 중에 거의 대부분이 IR 드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분국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기준은 RP0169의 1992년과 1996년 개정판에서는 전기방식 기준의 최초 목록에서 삭제되었다. 이미 30년 전에 네이스에서는 이 기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2001년에 나온 파이프라인 코로전 세컨 에디션이고 다행히 여기에 300mV 분국 기준에 대한 과거 스토리와 삭제가 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저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 시간은 과거의 네이스 자료를 추적해 가면서 책의 내용 위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지루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기준은 방식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네이스에서는 이미 1992년에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준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에 100mV 분국 기준을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100mV 분국 기준을 사용하려면 실제 분국 전위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분국 전위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